남북의 젊은이들과 함께 다양한 남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비교해보는 시간이죠. 남녀북남 시간. 오늘도 연통TV 크리에이터 박유성 씨, 동국대 북한학과 송채린 씨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채린 씨. 오늘은 남북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애니메이션이 다른 나라에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죠? 네, 바로 네. 그 유아들의 BTS라고 불리는 아기상어. 네, 또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요. 이게 이번 달에 유튜브 조회수 70억 뷰를 돌파하면서 유튜브 세계 가장 높은 조회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들어보셨겠지만 그 아기 상어 뚜루뚜뚜 하는 그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알록달록한 뮤직비디오를 보면 울던 애기들이 울음을 그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기 상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여서 네. 또 이게 미국에도 방영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전 세계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네. 자, 유성 씨, 북한도 애니메이션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어떤 게 있습니까? 우는 아기도 이제 울음을 멈출 수 있는 아동 영화 바로 소년장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장수 그 프로그램인데 80년 초반에 이제 제작을 해서 원래 90년대에 이제 50부작으로 마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인해서 2019년에 100부작으로 마감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대 이 아동 영화 애니메이션을 접했던 저희 어머니가 이제 40대 될 때까지 이걸 보다 보니까 북한의 남녀노소가 사실 소년장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니, 한 작품이 30년 이상 방영됐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유성 씨가 생각하는 그 인기 비결이 뭔가요?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워낙에 이게 장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나이가 뭐 20대에서 접하신 분들도 이제 30, 40대까지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익숙해진 거고 또 북한이 아동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동 영화 시간에 모여 앉아서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아동 영화가 이제 끝나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끝나고 다음에 나오는 게 1년이 걸릴 때도 있고 뭐 2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다시 시작될지 그걸 가지고 논의하고 얘기하고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할 수밖에 없죠. 네. 소년장수는 워낙 유명해서 저도 짧게 본 적이 있습니다만 소년장수 말고 네. 북한에서 인기 있는 다른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현대극을 그린 다람이하고 웃음도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90년대에 이제 만들어진 작품인데 아직까지도 연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제 과학 내용을 좀 다루고 어린 친구들한테 배움을 선사하는 그런 아동 영화가 이제 영리한 너구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또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 사실 이렇게 아동 영화들이 유명하고 또 그 안에 나오는 OST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그 OST들 어린 친구들이 이제 연주를 하거나 악기를 배울 때 무조건 거기에 나오는 노래들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딜 가거나 이럴 때 꼭 따라 부르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제 방한했던 어린 친구들도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OST를 연주하기도 해서 북한에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혹시 유성 씨 여기서 소년장수 주제곡 기억납니까? 한번 해볼 수 기억나죠. 있습니까? 네. 둥둥 둥둥 출전부구를 울려라 이러면 이제 어린애들이 그냥 다 울음 끝입니다. 지금 이제 뭐 유성 씨 얘기대로 애니메이션의 내용 못지않게 네. 인기 있는 게 이 OST 주제곡인데 네. 채린 씨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곡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뭐 꿈빛 파티시엘이나 캐릭 체인지 이런 변신, 뭐 네. 세일러문의 후손 같은 거죠. 네네. 그런 애니메이션이 또 인기였는데 최근에 한 여대에서 이런 인기 만화 주제곡을 부른 성우분을 초대해서 네. 이렇게 여대생들이 다 같이 떼창하는 그런 영상도 인기였는데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애니메이션 얘기가 나오니까 유성 씨한테 궁금한 게 제가 듣고 놀랐던 게 뽀로로가 남북 합작 만화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뽀로로 펭귄들이 박수를 이렇게 쳤다.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거를 다 수정하느라 뭐 애를 먹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진짠가요? 그런 얘기만 오갔죠. 네, 사실 뽀로로 시즌 1을 남북한이 합작해서 만들고 캐릭터들이 북한에서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북한 사람들 하면 모두가 박수를 이렇게 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그 좀 웃기게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지 사실 북한 사람들도 열병식이나 행사 보면 다 이렇게 치거든요. 이게 편하고 소리가 잘 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바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워낙에 그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다 보니까 한국과 이제 합작으로 뽀로로도 만들고 이랬고 또 이 뽀로로를 만들었던 사람이 심지어는 이제 그 디즈니에 나가서
이제 작품에도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그 북한의 수작업 이런 게 잘 그리고 사람들이 잘합니다. 네, 유성 씨가 지금 팩트 체크를 해줬는데 북한 사람들도 박수 이렇게 친답니다. 네. 자, 북한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다는 건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네. 혹시 애니메이션을 하는 사람들, 전문가를 육성하는 그런 기관, 학교가 따로 있습니까?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거는 이제 뭐 416 아동영화 촬영소 같은 쪽에 네. 올라가면 이제 기관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양성하는 양성소 같은 거나 학원 같은 건 없고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데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교육하거나 그런 데 갈 수 있는 뭐 선행공연 같은 데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워낙에 공장 기업소에 보면 그림을 잘 그리거나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을 무조건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길거리나 이런 데 보면 벽보라고 해서 선전물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발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공장 기업소나 아니면 이제 그런 관련 업종에 배치를 하죠. 네. 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요. 북한 주민들이 자체 제작한 소년장수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말고 네. 외국에서 원작인, 해외 원작인 그런 애니메이션도 볼 수 있습니까? 네, 북한에서 조선중앙 TV로 방영을 하고 있는 게 세계 명작 동화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뭐 많이들 알고 있는 신데렐라, 뭐 백설공주 그리고 이제 뭐 잭과 콩나무 네 그런 그러니까 작품들도 북한의 어린이들이 다 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요거는 이제 조선중앙 TV에서 방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연하게 이제 DVD나 영화를 많이 보는데 톰과 제리 같은 것도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이제 말이 안 나오고 그림이나 동작으로 웃기다 보니까 많이 좋아하고. 제목도 톰과 제리로 나옵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그냥 이제 그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영리한 쥐와 우둔한 뭐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네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북한에서 많이 봤던 게 배추도사, 무도사. 아, 배추도사, 무도사를 봤어요? 네 이런 만화도 접하고 이걸 또 당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처벌이 심하게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대놓고 보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요런 여기에 나오는 임금님기는 당나귀 이런 걸 몰랐는데 그런 만화를 보고 알게 돼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죠. 아, 그렇군요. 미리 사전 학습을 하고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야, 채린 씨,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 만화 같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패턴이 이전과는 좀 다르죠? 네, 요즘은 네. 뭐니 해도 웹툰이 정말 대세인데요. 웹툰 대세죠. 네, 신과 함께처럼 이렇게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화하기도 하고요. 또 네. VR 기술이랑 합쳐서 뭐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아이돌들 뮤직비디오도 다 애니메이션화해서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만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갔던 만화방 이런 것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 뭐 유승 씨는 그런 추억이 좀 없겠지만 저희 어릴 때 이제 만화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만화 보는 거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혹시 북한에도 이런 만화방 같은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저한테 추억 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추억이 있습니다. 네, 라면은 죄송합니다. 끓여 먹지 않아도 북한에 네. 보면 만화방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그 각 어떤 반마다 지역마다 매대라고 있습니다. 약간 네. 편의점 같은 건데 이제 개인들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이제 각종 편의 물품도 판매가 되지만 이제 구석에 보면 북한에 이제 만화책이랑 아니고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그림책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본인이 빌려가거나 아니면 앉아서 돈을 얼마간 내고 그 현장에서 보다가 재밌다 이러면 한 장씩 쓱 쓰져져 가고 뭐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제 만화방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매대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지키고 있으면서 그림책을 워낙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요즘 웹툰이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보는 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책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핸드폰으로 보니까 이거 재미는 그때만큼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만화는 좀 이게 종이 책장을 넘겨가면서 보는 네. 재미죠. 자, 오늘은 남북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뽀로로 같은 이런 합작 작품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